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전히 목소리가 좀 그렇죠. 그 1월 1일부터 한 50년간 피던 담배를 안 피니까 이게 이제 안에서 그러네요. 뭐 좀 예전에도 이렇게 끊어 보면 좀 이렇게 음, 뭐 그동안 이제 죽어 있던 세포들이 막 살아나니까 이런 일이 좀 있는데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파이 영상 보다 보니까 뉴스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외국 분인데 한 분은 이제 그 지금 이제 메인넷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잘 가고 있는 뭐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메인넷 하면은 드러나는 위험 다섯 가지가 있다. 근데 보면 뭐 맞는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셔도 되는 걱정을 파이프롬 US님은 하시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다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파이 학교 하시는 분들하고는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논리로 돈을 버느냐. 논리는 그냥 이해나 하고, 논리는 먹고 사는 거고, 밥 먹고 사는 거지. 이해해서 돈 버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뭐 비트코인 이해해서 돈 번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어, 돈 냄새에도 맞는다 그러고요. 감지한다 그러죠.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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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되겠는데? 라고 해서 감지를 해갖고 초반에 딱 붙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이해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하다가 보면은 뭐 이런저런 뭐 설명하고 하지만 그거 큰 도움 안 돼요. 이해는 감지에 비해서 훨씬 늦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감지 능력이 없죠. 그 감지하는 능력을 이제 키우는 게 소위 그 돈 버는 것도 수행이거든요. 감지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는 촉을 세운다라고 하죠. 월급쟁이들은 그게 없어요. 저도 뭐 월급쟁이 오래 했으니까 그게 없었고, 이게 감지 능력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인 아들이라고 그래서 도인 아버지라고 그래서 도인 아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뭐 논리는 뭐 그렇지만 이제 이해는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파이프론 US님께 뭐 이해는 돼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 차라리 이분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뭐 간단하긴 하지만 차라리 이 양반이 더 쉽게 그냥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걱정 안 해도 뭐 더 잘 된다라는 건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거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는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이 되고 미국에서 주조가 되고 채굴이 마이닝이고 주조가 이제 민팅이죠. 파이코인은 어떻게 보면 민팅이죠, 민팅. 그리고 미국에서 채굴되고 미국에서 주조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은 100년 전에 철강 산업과 비슷하다. 미국의 철강 회사 뭐 수백 개가 있었었죠. 철도 회사도 수백 개가 있었었고, 그런데 뭐 두세 개 남고 다 없어진 것처럼 지금이 암호화폐는 빨리 우리 미국이 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제 파이코인도 사실은 뭐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렇게 큰 고래들은 이제 파이코인 상장을 기다리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언제 채굴해가지고 언제 뭐 갔냐 이거죠. 상장을 하면 딱 움직이는 거 보고 시장에서 사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 코 묻은 돈 이렇게 230개국 지금 마이그레이션 돼봐야 제일 많이 마이그레이션 된 게 6,600개라고 그러는데 뭐 낙감을 시켜서 모아봐야 뭐 얼마나 돼요. 시장에 올라오면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파이프롬 US님이 5가지 걱정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분 이 파이프롬 US님의 걱정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다 툭 던져둔 거 아니에요. 세상에다 툭 던져두니까 돈기신도 달라붙고 뭐 도둑놈도 달라붙고 사기꾼도 달라붙고 뭐 그 펀드 매니저도 달라붙고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달라붙는 그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도 야 이거 중국이 달라붙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도치자 이래갖고 하는 거잖아요. 감지하는 거죠. 사업가답게 감지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거죠. 초기 지배하는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죠.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감을 잡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 위에서 보는 사람들이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파이코인 같은 게 필요하죠. 정말로. 아주 그냥 아구가 딱딱딱딱 맞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이제 걱정을 한 건데, 요 두 사람 거거든요. 요 파이프롬 US님은 한 1시간 전에 올렸고, 또 이분은 이제 크립토 뉴스 나우라는 분이 올렸어요. 짧지만, 제목을 봐서는, 1000파이 코인만 있으면 당신 부자다. 뭐, 이런 거고, 오픈 메인넷을 하게 될 경우에 5가지 위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차분차분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이게 파이코인이 정말 이게 실세계에서 필요하게 된 거냐. 그러니까 파이코인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코어 팀에다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파이 네트워크 이게 정말 6,500만 명이 지금 사람이 채굴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6,500만 명의 10%인 650만 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웹, 웹 애플리케이션 수가 100개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100개밖에 안 되고 6,5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은 650명밖에 안 된다. 이더리움은 앱이 4,000개다. 이더리움의 지갑수는 2억 개가 넘는다.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6년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대부분 미개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뭐 광고 수입인들 그렇게 많이 들어오겠느냐. 라서 실세계에서 오픈 메인넷이 오면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확 달려들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이분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트코인도 몇몇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파이코인도 이게 지배 구조가 편향적이다. 그 중에 코어 팀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 20%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몰수해서 갖고 있고 이게 코어 팀이 한 50% 정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분산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는 이거 30억 개도 안 될 수가 있다. 오픈 메인넷 하게 되면. 그러니까 초반기에 오픈 메인넷 가서 빨리 웹 3.0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웹 3.0 애플리케이션에 파이코인이 쫙 깔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골고루 분산돼서 있어야 된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개발자들이 저기 가면 좋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데 거꾸로 저기 가봐야 별거 없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런 역 도미노 효과는 오픈 메인넷 전환되는 게 더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여태까지는 우리들끼리의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개발자들, 그 다음에 채굴한 사람들, 코어팀, 이게 지금 협조라기보다는 이제 각각 따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 20% 지금 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코어팀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또 다르다라는 내용을 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로드맵이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파이 레딧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죠. 그리고 2024년 말까지, 그러니까 개발팀, 이 파이 네트워크 개발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이분 거 소개를 하지만 이분 소개를 5개를 하지만 5개 다 제가 그렇게 공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요거랑 요거 2개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이 파이프롬 US님이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정보가 너무 없다. 뭐 그냥 뭐 니콜라스 부부가 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로 어떤 뭐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지 어떤 뭐 영업 계획이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밝히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면에서 투명한 게 아니라 불확실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코인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명확한 그림이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게 또 리스크라고 지적했고요. 아까 네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이 앱이 4,000개고 지갑이 2억 개다. 다른 활성 지갑이 2억 개래요, 이더리움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디파이 NFT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지금 다른 뭐 솔라나니 뭐 이더리움이니 폴리곤 이런 데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미 DF 생태계가 나름 막강하다. 근데 파이코인은 지금 달랑 뭐 100개 정도밖에 안 되면서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이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 우위가 있기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다른 코인들과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오픈 메인넷 하게 되면은 정말 실력 있는 개발자,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뭐 오긴 오겠죠. 가격이 돈 되면 오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게 고래들, 파이코인도 알게 모르게 고래들이 가격 조작을 할 위험성이 있다. 거래소에 가게 되면 그게 더 심할 것 같다.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에 대한 수요가 어, 이게 고래들이 가격을 올리면은 좋은데 항상 올리는 게 아니라 또 모으려면 후려치기도 하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지금처럼 이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겠느냐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자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5가지 위험이 있다고 파이프롬 US님은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죠.
말은 된다. 말은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만 있어 보자. 이게 어떤 거야? 예. 근데 거꾸로 뭐 파이프 프롬 US님처럼 그래 학구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분 크립토 뉴스 나우 이분은 또 어떤 견해를 보였냐면 이분 견해로 이제 상쇄할 수 있는데 이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르다. 거래하고 뭐 이런 그냥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길을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2100만 개로 해서 정말 디지털 금이 됐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데 뭐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에서 법인에서 비트코인을 갖고도 있다. 근데 파이는 그런 희소성에 집중하는 대신 자체적인 길을 가고 있는데 유용성,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유용성에 포커스를 맞춘 코인은 어떤 코인이 어떤 코인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용성에 맞춘 코인이다. 그냥 뭐 이거로 어 비행기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뭐 음식도 살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뭐 핸드폰에 뭐 스트리밍 구독료 전부 파이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테슬라니 뭐 아마존이니 뭐 이런 데가 모르긴 몰라도 파이를 지불 옵션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느냐. 파이는 일상적으로 이렇다. 그러니까 미국 선거 이후에 암호화폐가 이게 단순한 이게 글로벌 통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도구가 됐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그 나라 정치에, 그 나라 경제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정치 경제의 판도가 달라지는 그 나라 정치 경제의 구도가 됐는데 그 나라 정치 경제의 구도에 가장 알맞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안 그러면 무슨 가치 저장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나라 정치, 사회, 경제의 어떤 도구가 됐다. 파이코인은 이게 영향력, 디지털 통화의 영향력.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이제 그 법적 통화 시스템을 통화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파이코인은 전혀 다르다. 이거에 다르다 이게 파이코인은 은행 시스템이 약하거나 은행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금융 포용성. 그래서 파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40%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을 봐라. 바이코인이 지금 뭐 전혀 다르다. 뭐 파이프롬 US님처럼 그렇게 5가지 위험성이 있기도 있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사람 지금 한 50불 정도 하지만 뭐 상장이 되면 오픈 메인넷이 되면 뭐 100불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1000불 정도 넘어선 다음부터 진짜 힘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비트코인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다른 암호화폐와 경쟁하지 않는다. 다른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5가지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5가지 위험이 있는데 다른 것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 구도, 경쟁할 만한 게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양반 얘기는 경쟁이 아니다. 경쟁 전혀 다른 길을 간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1000불까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대꾸복구 하면서 힘들게 가겠지만
1000불 정도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전 세계로 번지고 스며들고 금융 시스템이 없던 지역에 금융이 깔리면서 정말 당신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면에서 파이코인이 미국 법인이고, 또 미국에서 뭐 그 사람들 뭐 국적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형 파이코인 단디 좀 챙겨 보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